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겨 법원의 판단. 근데 그에 앞서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법무부 차관, 사실상 법무부의 2인자이자 추 장관의 오른팔로 평가받고 있었던 법무부 차관마저 윤 총장 징계에 반발하면서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추미애 장관 본인이 징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를 한 사람인지만큼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를 주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무부 차관이 장관을 대신해서 징계위를 주재해야 하는데 그거 못하겠다면서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쓴 모습이 돼버리면서 징계위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문도 오늘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징계위의 이야기에 앞서서 어제 또 하나의 판단이 있었는데요. 법무부의 감찰위의 판단과 결과도 오늘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법무부 감찰위,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 고지하지 않고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다. 징계 청구, 직무정지 모두 부적절하다라고 참석위원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을 한 상황입니다. 흥미로운 건 어제 감찰위에서 고성까지 오고 갔다. 잠시 후에 그 모습을 저희가 적나라하게 살펴볼 테고요. 일단 정혁진 변호사님, 네. 감찰위 7명의 결론과 관련해서 자 오늘 무슨 어떤 그 결론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해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했다면 두 번째는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모두 부적절하다면서 중대한 흠결이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 제가 하다 법무부 감찰 규정까지 뽑아왔거든요. 그렇군요. 감찰 규정 15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감찰 조사를 갖다가 실시하려면 그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형사처벌이나 징계 처분의 원인이 되는 그러한 그 행위를 했다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형사처벌받을 범죄 행위를 했거나 아니면 징계 처분받을 게 뻔한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감찰을 할 수 있는데 다른 데도 아니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그런 사유가 없다. 적어도 절차적으로는 위반되어 있고 그다음에 많은 그 위원들 중에 상당수가 내용 봤더니 내용 자체도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징계를 갖다가 개시를 갖다가 했다. 그러면은 이 감찰위원회 그 법무부 감찰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예.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그 검사 징계법에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검사 징계할 때 위원이 7명이에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럼 6명이 남는데 당연직 위원이 누구냐면 법무부 차관이란 말이죠. 차관이 이제 그만뒀다라고 하면 5명밖에 안 남는데 거기서 예컨대 3명이 반대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그러면 징계도 사실은 이루어지기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지금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이쯤에서 물러서는 게 그게 현명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까지 덧붙였는데요. 박은정 담당관, 총장에 대한 감찰을 주도했던 검사입니다. 박은정 담당관. 감찰위에 들어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징계사의 부당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나요? 어떤 얘기 나왔을까요? 식사하러 가야 돼서요. 자, 감찰위가 끝나고 나오면서 기자들이 붙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다라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누굽니까? 다 취재됐습니다. 고성이 오갔다. 오늘 저희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주요 신문에 감찰위에서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취재가 되어 있습니다. 조간신문들의 취재를 종합해서 지금부터 한 장면 한 장면씩 저희가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이른바 상관 패싱 논란과 관련해서 감찰위에 출석한 사람은 뉴욕 감찰관 상급자 그리고 박은정 감찰 담당관 방금 보셨던 하급자 박은정 검사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주도한 인물. 그 과정에서 상급자인 뉴욕 감찰관에게 보고하지 않아서 뉴욕 패싱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 의혹에 대해서 고성이 오고 간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조간신문 보도에 따르면 총장 감찰 진행 사항을
내가 감찰관인데 아무것도 보고 못 받았다. 그러자 박은정 담당관이 그거는 법무부 장관이 보안 유지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러자 뉴욕 감찰관이 아니 감찰관이 난데 감찰관도 모르게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감찰이 있느냐 라고 하자 박은정 검사는 장관이 독립적으로 조사한 뒤 결과는 감찰관과 장관에게 함께 보고하라고 했다. 다시 말해 법무부 장관이 나에게 권한을 위임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자 뉴욕 감찰관이 24일 윤 총장 직무정지, 징계 청구 사실도 몰랐고 하루 전에야 감찰 관련된 보고를 겨우 받았다. 그 이전까지는 진상조사 정도로만 생각했다. 감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이것은 절차를 어긴 불법 감찰이다.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절차를 어긴 불법 감찰이다. 추 장관의 지시로 감찰을 실시한 박은정 담당관에게 그 감찰은 불법 감찰이다라고 법무부 내의 뉴욕 감찰관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를 보고 못 받았기 때문에 수사 의뢰에도 내가 동의할 수 없었다라며 뉴욕 감찰관이 추 장관에게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에 반기를 들었다라는 사실도 우회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대목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자, 이 대화가 말 그대로 100% 오고 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기자들이, 동아일보 기자들, 조선일보 기자들, 중앙일보 기자들, 한국일보 기자들, 경향신문 기자들이 담당자들을 취재해서 저 장면을 복구한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걸 가정하고 전제하고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그 갑론을박을 뛰어넘어서 전체 결과가 전원일치로 부당하다는 결론이 났다는 측면에서 결과적으로는 유혁과 박은정의 어떤 대결에서 말하자면 전원일치 판정성을 유혁 담당 검찰관이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바로 앞에 조미연 판사의 판결과 연동해서 본다면 헌법 12조가 가지고 있는 절차적 정당성, 법적인 정당성의 하자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지금 징계위원회에서 어차피 윤석열 총장이 유혁 감찰관을 통해서 정인을 채택해달라고 할 겁니다. 정인 채택해서 이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고 주장했을 때 징계위원회가 과연 그것을 무시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